안녕하세요. 차트 승부사 고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단순한 의사가 아닙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대가라고 불릴 정도로 깊이 있는 통찰을 가진 시골의사 박경철 씨입니다. 그런 그가 RSI에 대해 던진 한 문장이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바로 RSI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다. 이 말 한마디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경철 씨는 우리가 너무도 오랫동안 당연한 방식으로 써왔던 RSI의 사용 방식을 전면으로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그는 비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본인이 시장에서 직접 검증해온 진짜 RSI 활용법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비밀을 풀어보는 자리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RSI 사용법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RSI는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조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 지표는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 중 어느 쪽이 힘을 쓰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장을 오래 본 전문가들에게도 유용한 지표입니다. 차트에 RSI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딩뷰 차트 화면 상단에 있는 지표창을 클릭하고 검색창에 RSI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목록에서 상대 강도 지수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차트 하단에 RSI 지표가 추가됩니다. RSI 지표를 조금 확대해서 그 구성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위아래로 빠르게 움직이는 보라색 선입니다. 이 선은 바로 이 지표의 핵심인 RSI 선입니다. 가격이 조금만 움직여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매수세가 강한지 아니면 매도세가 우세한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 참여자들의 힘겨루기를 그대로 시각화한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선을 통해 우리는 현재 시장의 에너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보라색 RSI 선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노란색 선이 하나 보입니다. 이 선이 바로 RSI 이동평균 선입니다. 이 선은 들쭉날쭉하게 움직이는 RSI 값을 일정 기간 평균 내서 만든 흐름선입니다. RSI 선이 이 노란색 이동평균 선을 위로 뚫고 올라가면 매수 힘이 강해지는 신호로 해석하고 반대로 선 아래로 내려가면 매도 힘이 살아나는 신호로 봅니다. 한마디로 이 이동평균 선은 RSI의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주는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RSI 지표에서 꼭 체크해야 할 요소는 또 있습니다. 화면 위아래로 그어져 있는 3개의 점선인데요. 이 선들은 RSI를 해석할 때 기준 역할을 합니다. 먼저 가운데 있는 점선이 바로 50선입니다. 이 선은 추세를 판단하는 중심축으로 사용되는데 RSI 선이 50 아래에 있으면 하락 흐름을, 50선 위에 있으면 상승 흐름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초보자들이 과매수, 과매도 기준만 보지만 실제로 전문 트레이더들은 이 50선을 방향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점으로 활용합니다. 이번에는 위쪽 점선을 보겠습니다. 이 점선은 RSI 값 70을 의미합니다. RSI가 70선을 넘으면 과매수 상태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매수가 지나치게 몰린 상황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세가 점점 힘을 잃고 매도세가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가격이 꺾일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아래쪽 점선은 RSI 값 30을 나타냅니다. RSI가 30선 밑으로 내려가면 과매도 상태라고 부르며 이는 매도가 과하게 나온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매도세가 서서히 약해지고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반등할 수 있는 신호로 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RSI 설정값을 보면 14라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숫자는 최근 14개의 가격 데이터를 기반으로 RSI를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차트가 일봉이라면 최근 14일간의 가격 움직임을, 1시간 봉이라면 최근 14시간의 변화를 반영해 RSI 값을 산출하게 됩니다. 노란색 이동평균선 역시 14개의 RSI 값으로 평균을 냅니다. 이제 실제 차트를 보면서 RSI의 몇 가지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먼저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그 움직임을 그대로 반영한 RSI 값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일정 지점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가격이 잠시 반등하고 다시 힘이 빠지면서 내려가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RSI도 마찬가지로 반등했다가 다시 저점을 향해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가격의 저점을 비교해보면 두 번째 저점이 첫 번째 저점보다 더 낮습니다. 가격은 더 떨어진 거죠. 그런데 RSI 저점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RSI는 두 번째 저점에서 오히려 첫 번째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가격의 저점은 더 낮아지는데 RSI의 저점은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을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가격의 흐름과 RSI의 흐름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을 말합니다.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났다는 건 시장에서 매도 압력은 점점 줄어들고 반대로 매수세가 서서히 힘을 모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후 가격이 RSI의 흐름에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실제로 이 구간에서도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난 뒤 가격이 반등하면서 흐름이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런 다이버전스 신호를 잘 포착하면 매수 진입에 매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 고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고점에서 RSI 값은 50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차트를 따라가 보면 다음에 RSI 값이 50 수준인 다른 곳을 보면 가격 수준은 이전 고점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이 말은 곧 가격과 RSI가 항상 같은 비율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RSI는 단순히 가격 변동폭을 비례해서 움직이는 지표가 아니라 가격 뒤에 숨어있는 어떤 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우리는 모멘텀이라고 부릅니다. 모멘텀은 말 그대로 시장이 얼마나 힘있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속도와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RSI는 이 모멘텀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포착하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SI를 해석할 때는 단순히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모멘텀의 흐름까지 함께 읽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RSI 지표는 단순히 가격이 얼마나 움직였는지 보는 용도가 아니라 매수세와 매도세가 어느 정도 힘을 쓰고 있는지를 이름 그대로 매수, 매도의 상대 강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지표입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겉으로 보기에는 가격 흐름만 보고는 놓칠 수 있는 시장 힘의 방향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지표입니다. 이번 차트를 보면 이전 고점보다 다음 고점이 더 높게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분명히 더 높은 고점을 만들었죠. 그런데 RSI의 고점을 보면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즉 가격은 올라가는데 RSI의 고점은 내려가는 현상인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락 다이버전스는 매수세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이며 이 신호가 나타나면 앞으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도 이 구간 이후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트레이더들이 많이 사용하는 RSI 기반 매매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방식은 바로 RSI의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활용한 매매법입니다. RSI 선이 30 이하로 내려가면 과매도 구간으로 판단해 하락 흐름이 끝나고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수 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RSI가 70 이상으로 올라가면 과매수 구간이라고 보고 상승세가 마무리되고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예상해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RSI 매매법은 워낙 널리 알려져 있어 투자 경험이 거의 없는 분들도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정도로 흔한 방식입니다. 과매수, 과매도 매매법은 가격이 일정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때는 승률이 좋은 편이지만 시장에 강한 추세가 형성되면 승률이 급격하게 떨어져 실패 확률도 꽤 높은 매매법입니다. 또 다른 매매법은 최근 해외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바로 더블 RSI 매매법입니다. 말 그대로 RSI 지표를 두 개 사용해 단기 흐름과 장기 흐름을 함께 보는 방식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단기 RSI와 장기 RSI 두 개의 지표를 동시에 설정해서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단기 RSI는 기간 설정 값을 7로 두어 시장의 빠른 변동을 포착하는 역할을 하고 장기 RSI는 기간을 21로 설정해 시장의 큰 흐름, 즉 추세의 방향을 파악하는 데 활용합니다. 더블 RSI 매매법의 기본 원리는 간단합니다.
장기 RSI를 단기 RSI가 위로 돌파하면 매수 타이밍, 반대로 장기 RSI를 단기 RSI가 아래로 돌파하면 매도 타이밍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단기 흐름과 장기 흐름이 만나는 지점을 활용해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매매법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바로 이동평균선 두 개를 활용한 전략과 구조가 거의 흡사합니다.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 하향 돌파하면 매도하는 그 전략과 같은 원리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동평균선은 가격의 평균값을 기반으로 신호를 만들고 더블 RSI는 매수 매도 강도의 모멘텀을 기반으로 신호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구조는 비슷해 보이지만 포착하는 신호의 성격은 확실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지표를 함께 살펴보면 이평선보다 더블 RSI가 훨씬 더 민감하게 신호를 포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좀 더 확대하겠습니다. 더블 RSI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이후 익절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평선을 보면 바닥에서 더 올라온 뒤에 골든 크로스 매수 시그널이 나오고 익절 신호도 더 늦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블 RSI는 시장 흐름을 빠르게 감지하고 더 직관적이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매에 유리한 도구가 됩니다. 그럼 실제로 더블 RSI를 활용한 매매 과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단기 RSI선이 장기 RSI선을 상향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수 포지션을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단기 RSI선이 장기 RSI선을 다시 하향 이탈하면서 매도 신호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기존 매수 포지션은 익절로 마무리하고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후 다시 단기 RSI선이 장기 RSI선을 상향 돌파했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을 손절하고 매수 포지션에 재진입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단기 RSI가 장기 RSI를 하향 이탈하면서 매수 포지션을 손절로 정리하고 다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후 단기 RSI선이 장기 RSI선을 다시 상향 돌파하면서 매도 포지션은 손절 처리되고 다시 매수 포지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단기 RSI선이 장기 RSI선을 하향 이탈하는 지점에서 매수 포지션을 손절한 뒤 다시 매도 포지션에 재진입합니다. 마침내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이번 매도 진입에서 처음으로 의미 있는 익절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6번의 매매 결과를 정리해보면 손절 4번 그리고 익절 2번이 나왔습니다. 즉 수익 자체는 있었지만 수익률은 상당히 낮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차트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횡보 구간과 하락 추세 구간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추세가 바뀌고 변동성이 달라지는 상황에서도 매매 기준을 단순히 단기 RSI가 장기 RSI를 교차하는 시점만 무조건 정했다는 점입니다. 과매수, 과매도 매매법은 횡보장에서 승률이 좋고 추세장에서는 맞지 않았는데, 이와 반대로 더블 RSI 매매법은 일반적으로 강한 추세장에서는 승률이 좋지만 가격이 옆으로 움직이는 횡보 구간에서는 승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의사 박경철 씨는 RSI 활용해서 가장 큰 맹점으로 시장 상황에 맞춰 지표를 유연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RSI의 과매수, 과매도 구간이 항상 고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RSI는 언제나 70 이상이면 과매수, 30 이하이면 과매도라고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늘 똑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상승장이 있을 때와 하락장이 있을 때, 그리고 횡보장의 흐름과 속도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서로 다른 시장을 딱 하나의 고정된 기준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실전 매매 신호에서 오류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박경철 씨는 이런 고정된 기준값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크거나 추세가 다르게 움직이는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RSI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단순히 과매수, 과매도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추세와 변동성, 그리고 기간에 맞춰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지금 시장이 횡보인지 추세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차트가 좁은 박스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이어가며 가로로 움직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순간 방향을 잡고 위나 아래로 힘있게 뻗어나가기 시작한 건지, 이 차이를 먼저 봐야 합니다. 왜 이게 1순위냐면 이 단계가 정해져야 그 다음 선택, 즉 기본 RSI를 쓸지
더블 RSI를 쓸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둘 다 같은 RSI 계열이지만 시장 상태에 따라 성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앞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아까 박경철 씨가 말한 그 상황에 맞춘 사람과 못 맞춘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갈립니다. 같은 지표를 써도 어떤 시장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럼 도대체 지금이 박스권인지 아니면 추세가 막 시작된 건지 어떻게 정확하게 구별하나요? 솔직히 차트만 보면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하락하는 듯 움직이다가 다시 횡보하고 추세인가 싶다가 옆으로 다시 움직여버리니까요. 그래서 이 구간을 더 정확하게 잡기 위해 보조지표 하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횡보와 추세를 구별할 때 이용되는 가장 강력한 단 하나의 지표, 바로 임펄스 MACD입니다. 이제 실제로 임펄스 MACD를 차트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트레이딩뷰 화면 상단에 보면 지표를 클릭하고 검색창에 임펄스라고 입력하면 여러 항목 중에서 작성자가 레이즈 베어인 임펄스 MACD가 보일 겁니다. 이걸 선택해서 차트에 추가해주세요. 지표가 차트에 나타나면 곧바로 설정창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히스토그램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들은 모두 체크를 해제해서 꺼줍니다. 그리고 남겨둔 히스토그램은 눈에 잘 보이도록 색상과 굵기만 간단하게 조정해 두면 됩니다. 저는 히스토그램 색은 노란색, 그래프 모양은 컬럼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팅하면 이후 시장 상태를 파악할 때 훨씬 편합니다. 임펄스 MACD의 장점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기본 MACD와 임펄스 MACD의 차이는 바로 이렇게 히스토그램에서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일반 MACD는 박스권이든 추세든 히스토그램이 비슷하게 움직여서 신호가 섞여 들어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멈춰 있는지 아니면 움직이기 직전인지 구별하기가 애매해집니다. 하지만 임펄스 MACD는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박스권일 때는 히스토그램이 거의 보이지 않거나 아주 작은 막대만 살짝 뜨는 정도입니다. 시장에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흐름이 살아나는 순간에는 히스토그램 막대가 위나 아래로 길게 뻗습니다. 방향이 잡히고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죠. 그래서 기준은 정말 간단합니다. 히스토그램이 거의 없다, 박스권. 히스토그램 막대가 커진다, 추세 시작. 이 기준만 제대로 잡아도 시장 해석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 볼 것은 단 하나입니다. 임펄스 MACD 히스토그램의 크기입니다. 막대가 거의 보이지 않는 구간에서는 가격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때는 단순 RSI로 과매수, 과매도만 판단하는 매매법이 더 자연스럽게 맞습니다. 시장이 조용하고 방향이 없으니까 신호도 단순한 게 잘 맞습니다. 반대로 히스토그램이 커지고 막대가 일정하게 뻗어나가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장이 방향을 잡고 실제로 밀고 가는 상태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단순 RSI보다 흐름의 힘과 속도를 함께 읽을 수 있는 더블 RSI 매매법이 훨씬 더 잘 맞습니다. 추세장이 리듬을 따라잡기 위해선 당연한 선택입니다. 결국 임펄스 MACD 하나만 있어도 지금이 박스권인지 추세인지 바로 구별되고 그에 맞춰 어떤 RSI 전략을 써야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이 실제 차트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다음으로 확장된 RSI 매매법이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예시를 통해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위아래로 비슷한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상황은 횡보하고 있는 시장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임펄스 MACD를 확인해 보면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히스토그램 막대가 위아래로 움직이지만 진폭은 점점 줄어들며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이건 시장이 지금 특별한 방향 없이 박스 안에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즉 현재 구간은 전형적인 박스권 횡보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추세 기반 전략인 더블 RSI보다는 기본 RSI 전략이 훨씬 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본 RSI를 기준으로 매매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RSI를 보시면 수치가 아래로 깊게 빠지면서 30선을 이탈해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30선을 위쪽으로 돌파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매수 신호입니다. 시장이 너무 많이 눌렸다가 다시 되돌아온 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신호가 나왔으니 매수 포지션을 진입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차트에서 보이는 직전 저점에 둡니다. 이 위치는 시장이 한번 바닥을 찍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아래로 밀리면 하락 추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가 됩니다. 반대로 익절은 손절의 2배 정도로 잡거나 RSI가 위쪽 70선을 돌파한 후 이탈하면 그 지점에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가져갑니다. 이후 흐름을 보시면 시장은 예상대로 위쪽으로 힘있게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지정한 익절 구간에 도달하여 수익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박스권에서는 기본 RSI가 시장의 과매수, 과매도 흐름을 읽어주는 좋은 지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같은 차트에서 이제 더블 RSI도 함께 넣어보겠습니다. 두 지표를 한 화면에 비교하면 매매 신호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포착되는지 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방금 매수했던 구간부터 실제 수익을 확정한 지점까지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앞서 살펴본 박스권 구간에서는 기본 RSI가 매매 타점을 꽤 깔끔하게 잡아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매도 구간에서 올라오는 신호가 뚜렷해서 진입과 청산 기준을 잡기가 비교적 편했습니다. 반면 아래쪽 더블 RSI를 보면 같은 구간 안에서 선이 여러 번 교차하면서 크고 작은 신호가 계속 만들어졌죠. 실제 매매로 가져가기에는 노이즈가 훨씬 많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임펄스 MACD로 시장이 박스권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 위에 기본 RSI를 얹어보는 확장된 RSI 매매법을 사용하면 어떤 신호를 믿고 따라가야 할지 훨씬 분명해집니다. 이제는 반대로 변동성이 커지고 뚜렷한 추세가 형성된 시장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시를 통해 이어서 보겠습니다. 추세장에서는 흐름이 확실히 다르게 전개됩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가격이 한번 밀리더라도 다시 바로 위로 치고 올라가면서 계단을 오르듯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시장이 이미 강한 상승 추세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기본 RSI보다 더블 RSI가 훨씬 더 잘 맞습니다. 임펄스 MACD 히스토그램만 봐도 막대가 사라지지 않고 위아래로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죠. 가격 흐름만 봐도 상승 추세가 뚜렷한데 임펄스 MACD까지 추세장이란 걸 확인해주니 이제 더블 RSI를 이용해 매매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화면 아래를 보면 단기 RSI 선이 중기 RSI 선을 위로 치고 올라가면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었습니다. 추세가 살아있는 시장에서는 이 신호가 상당히 의미 있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골든 크로스가 완성된 캔들의 종가에서 매수로 진입합니다. 손절가는 바로 아래에 있는 전 저점에 두고 익절은 손절폭의 2배 정도로 잡거나 이후에 더블 RSI가 다시 데드 크로스를 만들 때 정리하는 방식으로 설정합니다. 이후 흐름을 보면 가격이 힘을 잃지 않고 계속 위로 뻗어가면서 계획했던 익절 구간에 자연스럽게 도달해 매매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경우도 똑같이 차트에 기본 RSI를 다시 추가해보면 상황이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지금처럼 가격이 강하게 우상향하는 구간에서는 기본 RSI가 거의 내내 50선 위에만 움직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과매수, 과매도 매매법으로는 매수 타점을 잡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흐름입니다. RSI가 30 근처로 내려오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중간에서 확실한 눌림목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추세가 이미 만들어진 시장에서는 기본 RSI보다 더블 RSI가 훨씬 더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기본 RSI는 추세가 강할 때 신호를 거의 주지 않지만 더블 RSI는 단기선과 중기선의 교차로 흐름의 변화를 바로 포착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 추세 구간에서는 자연스럽게 더블 RSI가 훨씬 현실적인 매매 도구가 됩니다. 차트를 조금 넓게 보면 우리가 실제로 매매했던 자리뿐 아니라 그 주변에 여러 상승 구간에서도 더블 RSI가 계속해서 좋은 진입 신호를 만들어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층층이 쌓이듯 올라가는 흐름에서는 단기 RSI와 중기 RSI의 교차가 흐름 변화를 가장 빠르게 잡아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블 RSI가 훨씬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기본 RSI로는 잡기 어려운 자리들도 더블 RSI에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신호가 나타난다는 점이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RSI의 핵심 개념부터 박스권과 추세장을 구분해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 차트에서 확인한 확장된 RSI 매매법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실전적이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승부사 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